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57조와 58조 그 치자 시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치자 시탕이 전변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자 건강탕. 그런데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 중경서 조문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 대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증상이 있는 반면에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전변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병증들은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조문 자체도 불투명하고 또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포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승기탕이라든가 마왕탕이라든가 이런 같은 것은 그 에너지가 병세가 분명하지만 치자시탕에서부터 이렇게 전변되는 것은 사실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증상만 봐가지고는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는 과거의 대가들이라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증상이 불투명하고 그 병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을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상안의 의가 환약으로 크게 하했는데, 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왔어요. 의사가 환약으로서 크게 하했는데, 자, 신열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자, 요 조문을 가만히 봐야 돼요. 요 뉘앙스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병세가 명확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열이 거하지 아니하고 조금 번증이 있는 자는 치자 건강탕으로 치료하라. 이 왔을 때 그러면은 신열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요 말을 보면은 의사가 환약으로 크게 하하기 이전에 이미 신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열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치자 건강탕을 쓸 수가 있느냐? 저는 지금까지 솔직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거의 치자 시탕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교온담탕이라든가 백호탕에다가 온담탕에다가 백호를 집어넣었다든가 시호를 집어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지 이런 식으로는 치료해 본 적이 솔직히 해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병의 흐름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설에 고이들이 파도와 감수 가지고서 환약으로 조제해서 종종 이걸 가지고 사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거는 옛날 그 주해가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 이 사실 자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환약으로 했을 때는 파도와 감수로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고법이다. 다만 그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 환약을 복용하기 이전에 신열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열이. 그런데 이제 환약으로 크게 하한 후에 그 후유증이 제가 봤을 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열 불고하고 미조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 거죠. 이 신열 번주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치자 건강탕으로 치료하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치자 건강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상과 처방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은 신열, 몸에 일반적으로 신열이라고 했을 때는
표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흉중에 열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흉중에 열이 있지만 황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신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흉중유열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황열을 쓴대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뭐 간변해낼 수는 없습니다. 치자가 여기에서 주치증이 되고 미번할 경우는 자 건강으로 치료한다. 이것을 우리가 증상과 처방을 대조해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번조라고 하는 이 증상에는 육경변증에 전부 다 번조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석호탕증 같은 경우 발열 두통이라든가 또는 치통이라든가 구갈이라든가 이러면서 번열이 있을 때는 석호를 쓰는 반면에 또 이런 경우는 건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음번이라고 그러죠. 구세 사람들은 예, 건강을 쓴다. 이에 우리가 이 조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한과 열이 서로 뒤섞여 있는 증상이 된 것을 우리가 증상과 음병의 조짐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음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고방에는 음양, 한열, 허실이라든가 표리의 개념이 사실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음양과 한열을 명확하게 가르다 보면은 치자와 건강을 같이 쓸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 생각에서 인식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장경학 같은 경우는 인삼과 예를 들어서 그 건강이라든가 황년이라든가 황금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경학전서를 보고서 한열이 이렇게 교착되는 것을 처방이 교착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찬약이면 찬약, 열약이면 열약 이렇게 한 가지로 오로지 몰고 가는 방향으로 처방을 구사했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방은 치자와 건강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해열지제와 어떻게 보면은 그 냉한지제에 쓰는 이렇게 극단의 약을 같이 합방해서 쓴다고 하는 사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나 책으로서는 이것을 뭐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한열이 이렇게 교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심탕에서 이제 건강 반화라든가 황련이라든가 황건같이 이렇게 다소 약간 양편에 치우쳐진 약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잘못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면은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그야말로 자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이 요가 같은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저도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자, 신열 번조자는 본래가 치자 시탕증이나 치자 시탕증이었는데 오화하고 잘못 하한 후에 이것이 양병으로 전속하는 경우는 치자 후박탕을 지나쳐서 경과해서 우리가 이거 앞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치자 후박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험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 험한이다 뭐 실만이다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치자 후박탕이라는 것은 아직 승기탕이나 함흥탕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은 치자 후박탕을 거쳐서 그러니까 치자시탕이 치자 후박탕과 승기탕과 함흥탕으로 도달된다는 거예요. 양병으로 전속이 되었을 경우는.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치자 예를 들어서 그 건강탕 같은 경우는 음병에 전속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병에. 그렇기 때문에 치자시탕이 치자 건강탕을 경유해서 결과적으로는 감초 건강탕이라든가 다음 주문에 우리가 하는
건강부자탕. 여기에 감초만 들어가면 사역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조증에는 극단적으로 백호탕이라든가 치자 시탕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음병에 해당되는 건강부자탕이라든가 사역탕도 번조증을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조 하나만 가지고 어떠한 처방을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치자 후박탕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치자 건강탕은 이와 같은 그 과정에서 양병으로 전속하느냐 음병으로 전속하느냐. 양병으로 전속할 때는 조만간에 대승기탕으로 갈 확률이 있고 음병으로 전속할 때는 이거는 치자 건강탕이 치자가 빠지고 나중에는 감초 건강탕, 더 심해지면은 건강부자탕으로 전속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오늘 시간에 배운 것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부 뭐뭐 하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은 이러세요. 이와 같은 오늘 같은 조문의 증상 같은 것은 전변하는 가운데에 경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예.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 병세의 시작과 끝, 치자시탕에서 대승기탕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치자시탕에서 감초 건강탕이나 건강부자탕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종, 그 병세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사전에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증상을 포착해서 이 처방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이 변방들, 이런 게 변방이죠. 치자 후박탕, 치자 건강탕, 이런 게 변방이에요. 치자 시탕은 정방이라고 하면 이것은 변방이죠. 이와 같은 무수한 변방들은 일종의 응기응변, 순간에 어떤 그 의사가 판단해서 쓰는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이거는 제가 그 경험상, 그 느낌상, 그 있는 그대로 이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차라리 대승기탕이라든가 백호탕이라든가 오룡산 같이 명확한 증상과 어느 정도의 그 병세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은 치료하기가 그래도 포착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오는 증상들은 의사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쓰여진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은 전변, 병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병증과 처방을 이해해야지만이 따라 할 수가 있다. 예. 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들이 기다려주질 않네요. 또 예,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환자들한테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증상인데, 우리가 이제 한의학의 위세라든가 현대 지금 환자들과의 어떤 그런 많이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이제 침 위주로 많이 이제 업장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것을 놓칠 수밖에 없죠. 훈련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예. 자, 다음에는 건강부자탕. 자, 넘어간 거예요. 하지 후에 여기도 또 하했잖아요. 또 발하네. 참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한 거예요, 사실. 이게 앞으로 양병 끝날 때까지 3분의 2가 이와 같은 조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경서 처방이 육경변증으로 구분이 되느냐 말이에요. 육경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육경변증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보기 좋게 후세에 만들어 놓은 거죠. 모든 처방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문이 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고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사하제 쓰고 그 다음에 또 발환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은 많은 병들이 치료가 됐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와 같은 병증이 나타나더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글의 이면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 글은 굉장히 문장적으로 아주 재밌게 쓰여진 글이에요. 낮에는 번조하고 쉬지도 못하고 낮에 뭐 잠잘 리는 없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이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뒤치다가 여기 조자가 있잖아요. 열로 인해 가지고서 번열로 인해 가지고서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조자에는 편치 못한 거죠. 번조 부득면이라 그랬지만은 기화불환이죠. 앉았다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밤 되니까 조금 편안해졌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왜 이것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썼는가? 낮에는 심해졌다가 밤이 되니까 좀 편안해졌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보니까 갈증도, 구토도 없고 갈증도 없더라. 이래서 이 중경의 글은 근거주의.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무엇인가 근거를 대고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을 쓰는 사람도. 누가 물었어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구토가 없더라. 갈증이 없더라. 이것을 왜 썼겠어요? 그리고 표증이 없더라. 궁극적으로 이렇게 딱. 이건 답을 가르쳐 준 거죠. 딱 그리고 맥이 침미하더라. 그리고 보니까 몸에 큰 열이 없더라. 몸에 무대열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열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약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건강 부자탕으로 치료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제가 해석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많은 그 대가들이 한 말을 제가 보다도 합리적인 거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대체적으로 번조는 열성이고 양병의 증으로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번조는 열성이잖아요. 열성질환이잖아요. 이걸 번조증을 가지고 은병이라 하진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은병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언을 말을 이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열성과 양병의 증으로서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이 조문에서 그 정황을 곡진 두루두루 자세하게 낱낱이 적나라하게 이와 같은 뜻이에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일번조 부득면 야이 안정하며 불구불갈 무표증 매칭미 신무대요. 이게 바로 곡진기정이라는 뜻이에요. 두루두루 그 정황을 다 묘사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일번조 부득면 이게 1번 야이 하다가 야이 안정하니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양병의 징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과 양병의 징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소위 양병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에 관계없이 병증이 그대로 지속이 돼요. 저도 30대 초에 그때 부산에 가가지고 뭐 회를 잘못 갔다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비브리오긴에 감염된 거예요. 그때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 치료를 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무지해가지고 집에서 제가 뭐 한 달 동안 진짜 열병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죠. 무지해서 그 비브리오긴에 감염돼가지고 제가 한 30일 동안 그 30대 초에 그 열병에 시달려가지고 그 출근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 서강진 원장이
매일 와가지고 정말로 닌게로 꽂아주고 해열제 놔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그 제 동기 권순정 선생이 그때 그 제가 그때 알기로는 대수요탕을 대승기 아니야 대시오탕을 써줘가지고 열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상황 때 제가 그때 뭐 갈증이 뭐 엄청났었어요. 예. 입이 바싹바싹 그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얼음은 다 먹었어요. 예. 그만큼 고열에 한 30대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뭐 주야 상관이 없어요. 이때 한 10kg가 빠지더라고요. 체중이 아니 한 7kg가 8kg가 빠졌어요. 이때 열병을 한 30일 동안 앓고 나서.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것을 제가 그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나는 무슨 처방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대시오탕도 먹으면은 열이 좀 떨어지는 걸 느끼긴 느꼈어요. 근데 백호탕이 좀 맞는 것 같았어요. 백호가 인삼탕을 쓴다든가. 예. 그래서 뭐 이번 뭐 음식은 거의 되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구토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시오탕을 쓸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대시오탕에다가 석고를 대량으로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 냉장고에서 문 열기면은 김치 냄새를 맡을 정도가 되고 구역감을 느꼈을 정도였으니까 고열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먹은 게 없어가지고 변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은병이라고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안정이 된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교를 기술한 것은 양병이 소위 말해서 열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만 가지고 증거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제거. 두 번째, 불구, 불가를 들고 세 번째로 맥침미 신무대열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을 보면은 중경의 글 쓰는 방식은 근거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 처방은 그 조문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곡진하게 자기가 본 병의 과정을 나름대로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불구, 구토가 없다. 불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양병이고 양명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구토가 있으면은 시오탕 종류거든. 시오탕을 써야 되는 거거든. 갈증이 있으면은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갈도 없고 구도 없고 갈도 안 한다. 이것은 소양증과 양명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표증이 없다. 이것은 증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사실은. 예. 이거는 다소 합리화하기 위해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표증도 없다. 그러면 삼연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표증이 없다고 그러는 건 태양병이 아니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맥이 침미하면서 몸에 크게 열이 없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소음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병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음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번조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부자로서 치료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무표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에서 최연에 불과하다. 최연이라고 하는 것은 군더덕이에요. 이것은 장자에서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군더덕이 말. 그걸 최연이라고 그래요. 군더덕이 말. 저기 그 권순정 선생님의 그 중경서 그 책 이름이 이 최연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이거 저기 권 선생 이거 저기 장자 보고 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말을 쓸 때는 우연히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더더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조문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하고 그 불구 불갈 맥침미 신무대열 이렇게만 쓰면은 이것이 조문으로서 이미 합당한 거죠.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표증이란 말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다. 없어도 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의욕이 앞서고 오늘 같은 이런 조문은 저도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즐겨 쓰는 처방도 아니고 또 항상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의 병증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다만 문자상으로 이렇게 강의한 것을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